원래 청약이 아니라 그건 유인이라고. 그래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고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은 특정인한테 청약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청약할 수 있죠. 여러 사람한테 청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승낙은 누구한테 하죠? 승낙은 특정의 누구한테?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는 게 승낙이죠. 특정의 청약자에게 이렇게. 그런데 이 승낙이 만약에 격지자가 아니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가 되고 대화자는 뭐가 된다?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낙은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우리가 승낙은 승낙기간 내,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뭐라면 도달하면 승낙은 승낙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하죠. 도달하면은 발송할 때 발송시 계약이 성립이죠.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래서 승낙이 하야지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언제 성립한다?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달하면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발송을 했는데 편지가 도달하지 않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청약을 할 때는 어떻게 청약하죠? 청약할 때는 승낙기간을 정해야 돼? 정하지 않아도 돼? 승낙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정하지 않아도 돼요? 승낙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관계가 없다. 정하지 않든 승낙기간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528조 제1항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어.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이 없어져.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또 한 가지 중요해.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런데 승낙기간 내에 발송이 기간이 만약에 지나면 승낙기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청약이 효력을 잃으니까 더 이상 청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이 지나고 나서 도달해도 승낙이 아니죠. 승낙은 언제 승낙이다? 청약에 대해서 하는 게 승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 이거 마셔. 알겠죠?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 봐봐요. 이건 승낙기간 내잖아. 승낙기간 내. 그러니까요,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후 도달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이다.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이건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이 아니죠. 이걸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원래는 누가 청약했어? 갑이. 이제는 누가 청약한다? 을이. 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착된 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 청약은 뭐라 한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니까 승낙과 청약은 분료식이잖아요. 분료식이 불요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 하나가 봤죠? 됐죠? 자, 두 번째는 승낙은 뭐죠? 승낙은 뭐가 승낙이요? 청약의 내용과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하게 승낙을 해야 돼.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승낙을 하는 게 승낙이에요. 1억에 살래? 응, 이게 승낙이에요. 1억에 살래? 너무 비싼데 승낙이 아니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는 걸 뭐라 한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이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이 아니죠. 승낙이 아니에요.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새로운 청약,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두 개.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원래 없죠? 승낙할 의무가 없어.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언제까지 반송해라? 언제까지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본다. 이렇게 돼서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반송 안 해도, 반송을 하지 않아도, 반송 안 해도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불성립이다. 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 우리는요 반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가. 이러면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인데, 자, 봐봐.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이다. OX. 법률행위이다. OX. 법률행위다. 아니다. 뭐다? 오케이. 이걸 법률사실이라고 그래. 청약과 승낙을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사실. 아니죠? 의사표시인데 법률사실인 의사표시라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데, 그때 우리가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률사실로서의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걸 뭐라 한다? 의사실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 말이죠. 의사실현. 의사실현은 뭐죠? 우리가 갑이 을한테 그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죠? 참외 한 박스를 보내면서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 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도 없이 그냥 참외를 뭐한다? 깎아 먹었어. 맞아? 두 개 해야 돼? 깎아 먹었어. 좀 이상한데? 하나 아니야? 아, 두 개? 아,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글씨로 쓰니까 좀 이상한데? 알겠죠? 아, 맞아. 깎아 먹었어. 이렇게. 깎아 먹었죠? 그럼 이것을 뭐로 취급해버려? 승낙으로 취급해. 지금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살게요? 말 없어. 없어도 참외를 깎아 먹은과 동시에 승낙으로 간주해버려. 그걸 의사실현이다. 이런 의사실현은 언제다? 언제 계약 성립하다?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다. 깎아 먹을 때 이렇게. 알죠?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 우리가 교차청약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요,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교차청약. 사례 문제로. 그러면 이 교차청약은 뭐냐면 서로가 청약만 있고 뭐는 없다는 거예요? 승낙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두 개다 교차니까 청약이 몇 개죠? 두 개죠. 두 개의 청약이 뭐란다? 도달해야 돼. 도달은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도달하니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늦게 도달할 때.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양청약이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양청약. 이때 뭐라고 표현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요. 서로 뭐가 돼? 교차가 되죠. 교차가 되고 난 다음에 양청약이 뭐를 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 그럼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요.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했어. 1억 원에 사라고, 이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그래서 1월 1일 날 발송을 했어. 발송을 해가지고 을한테요, 1월 5일 날 도달할 예정이에요, 예정.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을이 갑한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을이 갑한테 언제요? 1월 3일 날요, 발송을 해. 을이 발송해. 그래가지고 너한테 너 집을 얼마에 파라고? 1억 원에 파라고. 그래서 이것이 갑한테 도달해. 갑에게 도달 언제냐? 1월 8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중간에 지금 여기서 크로스가 됐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청약은 1월 5일 날 도달하고 1억으로, 을의 갑에 대한 청약은 1억으로 1월 8일 날 도달했잖아요. 여기서 1억을 뭐라 한다? 1억을 뭐라 한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래. 동일한 내용. 두 번째요. 이 두 개 다 도달하죠? 양청약이 도달한다고 그래. 언제 도달한다? 양청약은
1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이고 둘 다가 도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보면 저기에서 맨 위에서 연착된 승낙이라는 걸 봤단 말이죠. 그 연착된 승낙을 지금부터 보시면 뭐냐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렇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언제 승낙한 경우냐? 1월 9일 날 승낙해가지고 발송해서 1월 9일 날 발송을 해가지고 이것이요 1월 11일 날 도달을 했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 성립이 안 해. 불성립이죠. 계약 성립 안 하죠. 1월 9일 날 발송했는데 1월 10일 안에 도달했는데 11일 날 도달했잖아요. 1월 10일이 지나면 갑의 청약은 소멸하는 거예요. 갑의 청약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잖아요. 불성립한 거예요. 당연히 1월 9일 날 도달하면 그러죠. 여기는요 1월 3일 날 발송을 했어요. 1월 3일 날 발송했는데 1월 11일 날 도달한 거예요. 그럼 같아요 틀려 지금? 틀리죠. 여기는 1월 3일이면 우리나라 상간벽지 어디라도 3일 안에 도달하죠. 알겠죠? 그러면 적어도 1월 6일은 도달해야죠. 아무리 늦어도 이틀 더 봐줘도 1월 8일은 도달해야죠. 맘먹고 한 번 더 해주면 1월 9일은 도달해야죠. 안 돼도 1월 10일은 도달해야죠. 그건 지금 언제 도달했어? 1월 11일 도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지. 이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요. 갑이요. 을이 승낙을 했다는 것 같은데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1월 한 8일 9일 됐는데 편지가 안 와. 왔을 때가 넘었는데. 알죠? 그래서 뭐란다? 갑일한테 지연의 통지를 발송을 해. 재밌는 말 나왔죠? 무슨 말 나왔어? 뭐가 재밌는 말 무슨 말 있어? 발송. 우리나라 무슨 지? 예외적으로 무슨 지? 발신주의. 그래서 지연의 통지 발송은 발신주의예요. 갑일한테 야 너 편지 아직 안 왔는데 어찌 된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요. 발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어. 했는데 편지가 연착되죠? 연착. 그러면 계약이 성립 안 해요. 이런 지연의 통지 발송 안 했어? 안 냈는데 연착이 됐어. 연착. 이렇게 연착이 될 때 이때 뭐라고 하냐? 이때는요. 이때 바로 연착의 통지를 하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 알겠죠? 보니까 우체국 소인을 보니까 1월 3일 날 도장이 찍혔는데 1월 11일 날 도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일한테 야, 너 편지 너무 늦게 왔어. 이렇게.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해. 항상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항상 계약은 언제 성립해? 승낙의 통지를 하는데 발송시. 언제 발송했어? 1월 3일. 1월 3일 날 계약 성립. 이게 사례 문제로 잘 나온다 이 말이죠. 1월 3일 날. 그러니까요. 편지가 이미 보냈다는데 1월 3일 날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의 통지를 발송을 해. 야, 너 편지 아직도 안 왔어. 그런데요, 진짜로 연착이 됐어. 그런데 진짜로 연착이 됐어. 1월 11일 날 도착했어. 그럼 계약 불성립. 연착이 됐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더니 마든지 뭐 마음이 없나 보네. 이렇게 놔뒀어. 그랬더니 진짜로 편지가요, 1월 11일 날 도착했어. 연착. 1월 11일 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너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우체국 편지를 보니까 도장이 1월 3일 날 찍혔는데 오늘 1월 11일 날 도달했으니까 너무 늦게 도착했죠. 그 통지를, 그걸 연착의 통지라고 해요.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불성립. 안 했느냐? 성립.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연착의 통지, 여기하고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 이거요. 지금 보면 그냥 여기 진한우 이렇게 돼 있죠? 이 진한우는 기간이 아까 얘기했죠. 1월 10일까지 승낙하라 했는데 1월 9일 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11일 날 도착한 거예요.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는 9일 날 보내면 11일 날 도착하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이미 뭐가 됐으니까? 연착이 됐으니까.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단 나는 늦게 도착한 편지를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내가 뭐 할 수는 있어? 승낙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꼭 그런 말이 나와. 뭐라 나온다? 우체국 사정으로 1월 11일 날 도착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말이다?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런 말이 없으면 연착의 통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됐다. 그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알겠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해. 항상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뭐 할 때? 발송할 때. 뭐라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청약의 유인부터 쭉 봤죠, 다? 그래서 특히 청약에서 시험이 나와요. 청약과 승낙에서 헷갈리게.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고, 알겠죠? 청약은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만 할 수 있다. 둘 다 법률 사실이지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된다. 그럼 도달하면, 기간 안에 도달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근데 늦게 도착했다, 연착이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 다음에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안 되는데 변경을 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승낙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반송 안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사 실현이다. 마음에 들면 사세요. 그런데 산다 안 산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과일을 깎아 먹었다. 그러면 깎아 먹을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다. 교차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둘 다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아야 돼. 값은 100인데 을은 60만 원이야. 그럼 안 돼. 그걸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둘 다 도달해야 되니까 둘 다 도달하려면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우리는 지연의 통지를 하면은, 지연의 통지를 했으면 발송하면은 계약이 성립 안 해. 지연의 통지는 발송이죠. 그런데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연착이 됐어.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연착의 통지는 언제 하느냐? 꼭 그런 말이 나와. 우체국 사정으로 늦게 도착했다.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끔 했는데 늦게 도착했다. 이런 말이 꼭 나와. 그러면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해. 언제 성립해? 발송할 때. 발송할 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채권법에서 가끔 안 나오는 파트가 한 군데씩 있어. 가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것이 파트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대차하고 계약의 성립이에요. 가끔 담보책임도 안 나올 때 있었어. 담보책임도. 예? 그런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 그게 바로 뭐다? 여기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하나가 뭐다? 임대차. 왜요? 임대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는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계약의 성립은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6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2번.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 불합치했죠? 그럼 불성립이죠? 합치하는 것을 오신했다? 필요 없죠. 불합의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3번. 갑은 자신이 소장하는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청약했어. 을에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을에게 청약했는데 옆에 있는 병이 승낙을 했어. 그럼 뭐다? 그것을 주관적 불합치라고 얘기해. 주관적 불합치. 갑이 을한테 청약했으면 누가 승낙해야 돼? 을한테 승낙해야 돼. 그러면 을이 갑한테 승낙해야 되는데 을이 갑의 와이프한테 승낙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봐봐. 계약을 체결이 뭐죠? 체결? 체결은 성립이죠. 법률 효과는 뭐죠? 효과? 효력이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죠.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어. 그 말은 효력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 아니면 취소죠. 무효 아니면 취소. 그런데 여기 봐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 우리가 효력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계약은 뭘 했다? 성립한 후를 얘기했다. 성립한 후.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자. 착오의 문제. 효력을 모르고 계약을 했으니까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도 불성립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5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 목적물과 대금은 목적이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체결 당시 줄고, 체결 당시 맨 끝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줄 긋고 맨 끝에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하면 된다? 언제까지 써? 이행기까지 확정. 이행기까지 확정.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몇 번? 4번은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계약은 성립한다. 3번하고 4번이네요. 알겠죠? 3번, 4번. 작성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착오의 문제이다.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이미 효력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계약은 뭐가 됐다? 성립했다 이 말이니까 3번, 4번 이렇게. 자, 7번 당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요. 2번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적 가격을 제시. 봐봐, 가격을 올려간다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100원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100원부터. 그러면요, 저쪽에서요, 나 200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경매자가, 경매한 사람이, 물건 내놓은 사람이 최적 가격을 정하지 않았어. 최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경매 시작할게요. 이 말은 청약이 아니고 뭐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만약에 청약이다 그러면요, 나 100원에 살게 그러면 승낙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이게 청약이고, 저쪽에서요, 나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쭉 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올라가면서 하는 것은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TV 같은 거 보면 MBC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뭐 옷 까맣게 입은 여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자 안 봤어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게 청약이고, 내가요 최종적으로 나 저 가격에 팔게요. 이게 뭐다? 승낙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3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여기죠?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은 성립한다. 뭐를 발송? 승낙을. 하는데 발송할 때. 5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봐봐, 청약이죠.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은 처리를 못해.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8번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 여기까지 줄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해. 무효행위 전환. 여기 봐요. 승낙을 분료식, 청약도 분료식이죠. 분료식이 분료식으로 전환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말 수 있다. 성립시킬 수 있다.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격지자 줄 것이고, 승낙 줄 것이고, 발송 줄 것이고, 성립. 승낙을 발송할 때 성립을 해. 발신주의죠.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동일한 내용 줄고, 상호 교차 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청약이 줄 것이고, 도달한 때. 이때 양청약이 도달한다는 것은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됐죠? 승낙의 통지가 뭐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4번 통지가 아니고 통지예요.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줄과 사실이 있는 때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의사실현 이렇게. 5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 없어요? 없어요. 정답 없대요. 8번은요. 자, 9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이 들고요. 불합이 가면 봐봐, 재밌는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불합의가 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OX. 아니,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불합의 줄고, 불성립이면 효력 가 안 가? 효력은 뭐다? 효력 속에 뭐가 들어있어? 취소. 그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불성립이니까 효력 요건을 가지 않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있다. 틀렸죠. 2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 이걸 뭐라고 그래? 대금 확정하지 않고 팔겠다. 뭐라고 그래? 청약의 유인. 알았죠?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 줄고, 1억 원에 사겠다. 1억 딱 찍었죠? 이걸 구체적 확정적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 이제 청약이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청약이죠? 자, 5번, 3번. 불특정 다수인 줄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라는 효력이 있어, 없어? 불특정 다수인 줄고, TV 홈쇼핑으로서, 이런 TV 홈쇼핑,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흔들어대면서 뭐라고 하죠? 얼마 사라고? 55,900원이라고. 알겠죠? 아, 39,900원이라고. 해, 안 해?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청약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한테는 다 청약하고 있죠, 지금. 알겠죠? 거기다 대놓고 전화로요. A라스 해가지고 나한테 100원 깎아달라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4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 방금 얘기했죠? 4번에서. 누구한테 할 수 있어? 불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다. 써 옆줄 긋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이렇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이렇게. 자, 5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마한다. 1년.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약은?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청약은 효력을 만다 1년다. 알겠죠? 그가 뭐냐? 그가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10번 조건의 변경이죠.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 줄구시고 변경 줄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맨 끝에 새로 청약. 2번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이죠. 청약인데 여기요 상대방이 조건을 붙인 승낙, 이걸 뭐라고 한다? 새로 청약이죠. 새로 청약이니까 그 전에 청약은 효력을 잃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3번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했어. 그런데 청약을 수령한 을이 1만 원만 깎아주면 줄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매수한다. 1만 원 깎아주면 그럼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에서 갑에게 도달이죠.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이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일부만을 일부. 그 청약인데 그 청약의 일부만 승낙을 해. 일부만. 그럼 뭐다?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4번 맞는 거죠. 5번 갑이 그 소유 대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낮추어 이것도 변경이죠. 승낙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1번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했다. 소비 동그라미. 아까 있죠? 과일을 깎아 먹었다. 조금 이상하지만 깎아 먹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깍세할 때도 이렇게 써? 아, 그래?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성립해?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깎아 먹은 때. 2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했어.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어. 3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됐다. 서로 교차. 양청약이 줄고 도달 줄고 성립 줄고 양청약이 도달할 때 성립한다. 4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안에 받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우리 맞죠? 승낙기간을 정했죠.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받지 못했다. 그럼 연착됐다 이 말이죠. 연착되면 어떻게 한다? 청약은 효력을 잃고 그 청약은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하죠.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하면
청약자는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뭐 할 수 있다? 승낙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후 줄고 도착,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다. 연착된 승낙, 이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뭐 할 수 있다? 승낙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12번은요.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뭘 할 때? 발송할 때 격지자죠. 그래서 계약에서 청약은 상대방한테 발송 OX. 청약을 뭐로 바꿔야 돼? 승낙으로 바꿔야 돼. 청약을 승낙으로 바꿔야 돼. 청약은 도달주의니까요. 2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죠. 청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효력을 상실한다. OX, X. 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TV홈쇼핑이죠.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3번이 정답이죠. 4번. 청약과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틀렸죠.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다 돼.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도달 시점에 성립한다. OX.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죠. 도달하면 언제? 발송 시점. 발송 시점.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13번은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효력을 만다? 잃는다. 그러니까 청약은 기간을 정해서도 하고 정하지 않고서도 한다, 이 말이죠. 자, 2번. 정찰제 할인 매력에서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정찰제 줄고, 정찰제를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 그런데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갖다 놨어. 그러면 승낙이 아니다? 아니야. 도로 갖다 놨다? 승낙이 아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3번.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사후 동그라미 이행기까지, 이렇게 이행기까지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4번. 아파트 분양 광고 줄고,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겠죠? 보통 그렇다 이 말이죠. 아파트 분양 광고는. 여러분, 아파트 분양 광고 또 달라. 분양 광고가 어떻게 됐냐, 뭐죠? 그 분양 시점이냐 아니냐 따로 다 다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광고나 상가 분양 광고랑 똑같죠. 보통은 청약의 유인이다, 이 말이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줄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렇게.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 보면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요, 여기 보면 1번이죠. 1번은 승낙 기간을 정하면 승낙 통지가 그 기간 안에 발송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그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할 때, 성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할 때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요 그 갑성민법의 법종 다 가지고 계시죠? 528조를 보면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돼 있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근데 여기는요,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그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 뭐가 효력을 잃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예. 자, 14.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말 수 있다. 도달하기 전 철회. 2번 교차 청약.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늦게 청약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 2번 틀렸죠?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4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왜요? 청약자에 대해서 특정인이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5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왜요? 발생했다 효력이 발생 줄고 도달이죠. 도달.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도달이죠. 도달한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15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 2번.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해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연착의 통지를 했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했어. 승낙을 거절? 계약 불성립이죠. 그런데요, 승낙기간 내 생각을 받고 다시 승낙이죠. 다시 승낙? 그럼 이걸 말한다. 새로운 청약이에요. 새로운 청약. 계약은 불성립이죠. 3번 틀렸죠? 4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청약과 동시에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까 말했죠. 두 가지가 있다.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 그래서 528조, 529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5번.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 때. 이건 뭐죠? 관습이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지 안 때가 아니다.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해. 안 때 아니라고. 항상 거기만 바꾸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요, 여기까지가 이제 15번까지죠? 여기까지가 계약의 청약과 승낙인데요. 청약과 승낙은 워낙 문제를 많아도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거의 문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청약과 승낙을 보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보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동시항변권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